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는 방향성 애매했고요. 미국에서는 상당히 센 낙폭이 나와줬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뉴욕 종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3대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1.9% 하락을 하게 되면서 11,200선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34,000선을 하회하게 되면서 1.4%대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자, 키워드는 거의 경제지표 하나로 시장이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표가 잘 나오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갔고 결국에는 이 국채금리 때문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흔들렸던 큰 그림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지표 가장 중요한 게 ISM 11월 서비스 PMI 지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56.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ISM 내용과 그리고 S&P 두 가지 자료가 나왔지만 지금 올라간 ISM 서비스 PMI에 좀 더 집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에서 반등을 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ISM과 관련해서는 50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서 확장세로 유지를 했고요. 특히 이 회사 측에서는 이번 11월 서비스업 업황과 관련해서 기업 활동과 고용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게 이 지수 자체를 올릴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업 활동 또한 설비가 개선이 되고 또 리드 타임이 단축되고 있다는 것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망과 물류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소가 돼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ISM 서비스 PMI 지표가 좋게 나오게 되면서 지금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를 오히려 더 키웠던 내용입니다. 좋은 지표였지만 결국에는 안 좋게 시장이 해석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경제지표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연준에서 많이 보는 게 고용이죠. 이제 고용도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역시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이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이제 2개월 연속해서 하락은 했습니다. 117.65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고용이 하락이 됐다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다시 한번 경기가 또 살아난다라는 쪽으로 또 집중이 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졌던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역시 앞서 나왔던 지표처럼 좋은 재료가 안 좋게 해석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공장재 수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쪽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1년 동안 계속해서 오르다가 지금 3개월 연속으로 부진했고 조금씩 상승 타면서 결국 12월에는 1.0%, 이제 이게 최종치기 때문에 마지막 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재 수주 환경도 나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미국 상무부 쪽에서는 전월 대비해서 1% 오른 5,566억 달러를 나왔다라는 점, 예상보다 좋았다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중국에서도 경제지표 외에도 방역 완화를 지금 계속 시사를 하게 되면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물가의 비상이 났다는 쪽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고요.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결국에 연준에서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긴축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시장에서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연결해서 긴축을 버티기 위해서 최근에 IT 대형주들을 포함해서 비용 절감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 역시 지수를 끌어내렸던 또 하나의 재료가 됐습니다.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0.1% 평균 하락을 했었는데 간밤에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낙폭도 더 키우게 되면서 1.9%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나마 가장 선방한 게 유틸리티와 헬스케어, 역시 부진한 시장에서는 방어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섹터들이 좋았었고요. 가장 안 좋았던 게 경기 소비재입니다. 이 안에는 자동차, 특히 전기차 관련된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또 개별적인 악재가 또 나오게 됐죠. 지금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전 섹터 자체를 끌고 내려갔고요. 유가도 또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내려갔고요. 금융주들도 앞으로 내년에 대한 이런 은행들의 움직임에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2.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종목별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른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유틸리티 쪽,
그리고 헬스케어 쪽만, 제약 쪽만 그나마 조금 선방을 해줬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뭐 대체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다 안 좋았었고요. 대형 IT 종목 중에서는 중간에 위치한 IT 소프트웨어 쪽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금융 쪽에서는 은행주들이 유독 많이 밀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6.3%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인은 생산량을 감축하겠다라는 시장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테슬라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반박을 했지만 결국에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그닥 좋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이런 보도 내용을 더 믿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테슬라만 밀린 건 아니고요. 미국의 전기차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3인방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요. 리비안이 5.8%, 그리고 수소 트럭을 만드는 니콜라 6.3% 하락했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니오가 2.5%, 샤오펑 0.9%, 리오토 2.9%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전기차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밀렸지만 그나마 중국 전기차는 약간은 선방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대형 IT 종목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애플이 비교적 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이 하지만 이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장중에 좋았다가 결국에 반락해버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그림으로 봐서는 좋지 않았었는데요. 좋았던 내용은 이겁니다. 폭스콘이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었는데 공장 가동률이 다시 한번 100%가 가동을 했다라는 내용 속에서 다시 한번 이런 수급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 그런 애플의 모습 오늘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쪽에서는 가장 많이 밀린 게 이제 또 아마존입니다. 3.3%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아마존이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빛을 발하기가 힘들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존이 하락을 했고, 뭐 아마존과 이베이, 엣시 모두 다 전자상거래 관련된 종목들도 밀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IT 소프트웨어 쪽이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간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비용 절감을 이곳저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IT 앞으로에 대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해석이 되면서 전체 다 밀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독 밀렸는데요. 세일스포스닷컴이 7.2% 급락했고요. 인투이트가 3.1%, 서비스나우 4.9%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밀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어제 좀 밀렸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 없이 시장의 흐름대로 약세 흐름 정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금융주 보셔야겠습니다. 금융주 쪽에서도 은행들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큰 은행이나 작은 은행들이나 모두 다 다른 이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보다도 유독 많이 밀린 그런 모습입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통상 이런 은행주들은 같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밀렸던 거는 결국에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게 되면서 이 침체를 버티기 위한 이런 충당금들을 쌓아놓는 이런 정책들이 은행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전망이 부진해서 하락을 한 건데요. 대형 은행주 중에서 JP모건 체이스가 2.3%,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4.4%, 웰스파고도 4% 중반의 하락률을 전반적으로 보여줬고요. 특히 이날은 중소형 은행들이 좀 더 생존에 또 직결되기 때문에 더 많이 밀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US 뱅크오프, PNC 파이낸셜, 그리고 테이크포스 파이낸셜 역시 모두 다 4%, 많게는 7%대의 급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테슬라 좀 자세하게 좀 볼 텐데요. 중국 공장에서 이제 생산량을 줄인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하락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하루 동안에 제일 좋았던 내용은 11월에 중국 공장에서 만든 전기차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10만 대 이상 나오게 되면서 전년 대비 90%나 성장을 했고 전월 대비에도 40% 진짜 날아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다는 것은 장 초반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테슬라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테슬라 수요가 적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중국에서도 EV 생산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쪽에서 반박은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보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 최대 연금 쪽에서도 테슬라의 주식을 절반 정도 매도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악재가 됐습니다. 6.3% 하락하면서 이날 테슬라는 $182, 다시 한번 최근의 상승세를 반납하는 흐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의류업체 VF 코퍼레이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지만 이 VF 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 노스페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반스, 그리고 팀버랜드 이런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날 11%나 급락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회사가 연간 수익률을, 그러니까 목표치를 굉장히 많이 낮춰버렸습니다. 연간 주당 수익이 $2에서 2.22달러로 불과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 우려가 커졌고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CEO가 이제 사임, 그러니까 은퇴를 하게 되면서 또 하나의 악재로서 불붙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피를 랜들 CEO가 이날 은퇴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벤노돌의 임시 CEO를 임명을 하게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안 좋은데 지금 CEO까지 바뀌는 것을 새로운 힘으로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으로 봤습니다. 자, 이날 VF 코퍼레이션 $29까지 내려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유럽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럽은 혼조였었고요. 영국만 살짝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는 15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중앙은행 ECB 쪽에서도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지금 유로존의 11월 합성 구매 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PMI 지수하고 10월 소매 판매가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독일 닥스와 프랑스 캬크 지수가 0.5%대 전후한 하락세가 나왔고요. 영국만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번 경제 지표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지금 5개월 연속으로 PMI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유로존이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서 이날은 시장에서 부담으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상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국제 유가가 3.3%나 하락을 했습니다. $77 선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개장 초에는 오펙 플러스 효과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달러가 강세가 됐고 결국에 유가가 부담을 느끼면서 하락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같은 에너지 쪽으로 천연가스는 어제 7%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LNG 터미널이 다시 한번 오픈을 해야 되는데 분란 이후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공급에 대한 우려로 급등했다가 간밤에는 10% 다시 급락하게 되면서 굉장히 급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자, 구리 가격 보시게 되면 1% 하락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 급등세를 한 3일 정도 탔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익이고요. 그리고 금값도 1.6%, 역시 달러 강세가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무려 9.8%나 급등을 하면서 3.6%까지 올라오면서 이날 시장의 기술주의 악재가 됐습니다. 자,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의 낙폭이 상당히 셌습니다. 어떤 재료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의 고금리 정책 지속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4에서 1.9%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고, 특히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3% 가까운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한 데 이어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이가 발표한 11월 서비스 PMI 역시 예상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점이 연준의 금리 인상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전미 공급관리자협회가 집계한 미국의 11월 서비스 업황은 지난 10월에 약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에서 반등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이 지수는 56.5로 집계돼 예상치였던 53.7을 상회하면서 경기가 확장 국면임을 다시 한번 시사하고 있으며 30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가게 된 가운데 협회 측은 11월 중 기업 활동과 고용에서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이 전체 지수 확장세를 견인했다면서 예산안이 새로 집행되고 연휴 시즌이 시작되면서 기업 활동과 고용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에 대한 내년도 가격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증권사 스탠다드 차터스는 비트코인이 내년에 지금의 $17,000 수준에서 무려 70%가 폭락해
$5,000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팀 드레이퍼는 FTX 붕괴 이후 길어지고 있는 암호화폐 겨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내년 중반에는 $250,0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스탠다드 앤 차터스는 국제 수익률이 급등하는 가운데 비트코인 매각세에도 속도가 붙어 결국 $5,000 수준까지 추락할 수 있다며 점점 더 많은 암호화폐 업체들과 거래소들이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추가 파산이 이어지고 결국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도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반면 팀 드레이퍼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이 내년 중반까지 $250,00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데요. 그는 앞서 비트코인이 올해 말 $250,00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난 11월 초 그 시기를 내년 6월로 늦춘 바 있습니다. 한편 베테랑 투자자 마크 모비어스는 지난주 CNBC에 출연해 비트코인이 2023년에 40% 정도 폭락해 $10,000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요. 그는 이미 올해 비트코인이 $20,00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2025년까지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의 목표를 4%로 높이거나 더 넓은 범위로 정의하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지가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급등하지는 않은 상태라면서 2%의 임의적인 물가 목표를 고수하는 데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앙은행 인사들은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멈추는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목표인 2%로 다시 내려가기를 원한다며 인플레이션이 4에서 6% 사이에서 안정되는 경우에도 중앙은행들은 불필요하게 금리를 다시 인상해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면서 대신 인플레이션 목표를 좀 더 높이거나 더 넓은 범위로 정의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은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며 기업과 근로자에게 혼란을 수반한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라면서 4%의 인플레이션이 과열되지 않은 건강한 경제와 완벽하게 양립할 수 있다며 물가 목표가 2%여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인플레이션 목표를 다시 생각할 때는 물가가 빠르게 오를 때가 아니고 높고 안정적인 수준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현실적인 이런 노력들이 오고 가는 모습들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종목 얘기 해볼 텐데요. 이날 종목 중에서 오른 종목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항공주는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에서 상승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를 높이고 목표 주가를 전일 종가 대비 52% 높은 $67로 제시한 가운데 오늘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는 2.6%가 상승해 $45 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3년간의 불확실성 이후 2023년은 항공사들에게 골디락스의 해가 될 것이며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수익을 낼 것이라면서 특히 메이저 항공사가 큰 혜택을 보고 이어서 저가 항공사가 뒤를 이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 여행이 중단되었다가 올해 억눌린 여행 수요가 분출되면서 항공 요금이 급등했다면서 내주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 여행도 2023년 초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한 해외 여행 역시 2023년 중반까지는 회복될 것이라면서 항공 요금이 올해 최고치에서 다소 하락하고 항공료의 가격은 다소 변동성이 있겠지만 올해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10월 미국 무역 적자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800억 감소이며 톨 브라더스, 스티치픽스, 에어로바이러먼트, 오토존, 시그넷 주얼러스, 스미스 앤 웨슨, 케이시스 제너럴, 데이브 앤 더스터스, 반스 앤 노블 에듀케이션, 폰스 잉크, 가이드와이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헬스 에코티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외신센터 연결해서 추가적인 내용들 검토해 보겠습니다.